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의장님, 또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국회에 입성한 이후 저는 우리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 있는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정부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찾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데이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를 대면 바로 찍힙니다. 별도의 어플이 없어도 이 QR코드는 읽히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컴퓨터 모니터에도 고민정의 시각 자료를 열어서 들어가 보시면 QR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들어있지 않으니까 야당 의원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TV 앞에 계신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이 QR코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할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더불어 그 안에는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에 묻는다라는 항목이 들어있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대정부 직무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최고 수장들에게 묻고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 QR코드를 통해서 대정부 질문을 직접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청에서는 매일같이 코로나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에도 QR코드로만 만들어서 화면에 띄운다면 국민들께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정부 정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은 디지털화되어서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 데이터는 새로운 분석과 또 결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데이터 산업의 오늘은 어떨까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태풍과 폭우로 시내 곳곳이 통제됐지만 통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내비게이션은 도착 시간을 예측하지 못했고 수많은 직장인들은 지각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청과 내비게이션 업자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이 AI를 말하는 21세기의 말이죠. 이 경찰청의 교통통제 데이터가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그렇게 앞서 나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4차 추경을 통해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준비를 하셨고 국회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이 벌써 두 번째인데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재원 마련이 제일 어려웠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신분증 그리고 세금 번호만 있으면 신청 후에 3일 만에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는 겁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잘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또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있지만 그것이 공유되지 못하고 통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 시스템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전자정부를 시작했고 이후로 많은 부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데이터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얼만큼 알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쉽게도 모른다고 답하신 분들이 83.3%나 됩니다. 데이터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 중요도에 비하면 인지도는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역할 또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산업 얼마나 변화 발전하고 있는지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를 말씀드립니다. 지구를 804바퀴 돌 수 있는 만큼의 자율주행 이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153대 차량으로 지금 그 데이터 축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한국도 이 자율주행 이동을 위한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얼만큼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의 총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공유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데이터 공유 센터를 통해서 현재 자율주행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08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 허가가 나 있고요. 113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13만 킬로미터면 지구의 29바퀴를 돌 수 있는 만큼인데요. 근데 그 113만 킬로미터 중에서 도심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 체증도 많은 복잡한 명동이나 광화문이나 이런 곳도 다 축적을 하고 계십니까? 자율주행 차량으로 그 서울의 영동대교나 이런 특정 지역들, 상암동이나 이런 데를 다니긴 했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구현되면서 통제되어 있는 상태로 운행한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주로 저희들이 자율주행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 특별 운행 구역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운행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지구 12만 바퀴를 돈 만큼의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100만여 대의 테슬라 차량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도심지 내의 데이터를 물어봤던 이유는 결국 이 데이터의 품질이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AI 딥러닝을 통해서 주행을 고도화시켜야 하기 때문인데 도심지에서의 그냥 고속도로에서만 데이터가 중요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도심지에서의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차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한 6번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웨이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아직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많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행 데이터 수집 차량을 무상대에서 운영하게 한다든가 또 지금 각종 그 인허가를 받은 차량들의 데이터를 데이터 공유 센터를 통해서 수집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것이 준비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는 데이터로 달립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기업으로 보기보다는 데이터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인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기존의 관념들을 깨부수기 위한 혁신적인 발상 그리고 실행 없이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은 핀테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토스와 뱅크샐러드를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다만 그렇진 않고 이제 뭐 주변의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써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 300분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사당인데 300분의 의원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저도 이제 사실 토스나 뱅크 샐러드는 저보다는 제 아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젊은 분들은 아주 익숙한 것 같고요. 뭐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 또래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의원님도 또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다 하는 분들은 좀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산업을 경험해보지 않고 탁상 공론에서 그치지 않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쭙고요. 지금 현재 토스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3천만입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자 연령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률은 떨어집니다. 또 뱅크샐러드는 이제는 큰 자산가가 아니어도 저 어플 하나로 자산 관리부터 소비 분석까지 금융 컨설팅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데이터 관련해서 이 고객들의 쇼핑 정보를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금융사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융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금융회사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이제 전자상거래업체도 정보가 갖고 있는데 양쪽이 서로가 정보가 좀 필요로 하고 아까 지금 테슬라 마찬가지로 결국은 정보가 많을수록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정보를 많을 거니까 서로 좀 상대방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 조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주는 건 적게 주고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그 금융회사하고 이커머스의 이제 전자상거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을 갖고 있는 이게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이 좋아하고 개인이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한 10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계속 해서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의 중심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기부는 데이터댐, 산자부는 산업데이터 플랫폼, 중기부는 스마트 팩토리, 참 많은 부처들이 다양한 데이터 정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깨워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재에 있는 옥구슬을 잇는 역할을 데이터 특임 장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대만의 오드리탕은 해커 출신의 최연소 장관인 디지털 특임 장관인데요. 굉장히 작은 부처, 특임 장관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작은 부처를 이끌면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고 일예로는 우리의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앞선 사례였던 마스크 실명제, 또 마스크맵 이런 것들을 무려 3일 만에 이뤄냈습니다. 우리였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분을 장관으로 모시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보고 대만이라는 나라를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만큼 조직이 가볍기 때문에 빠른 정책의 실현과 실행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무엇보다 데이터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정부의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민간에서 또 산업에서 활용함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그 실행에 착수한 단계입니다. 저런 작은 규모의 특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장관 수가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을 새로 두는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니까요.
또 일각에서는 데이터청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고 법안이 몇 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청이든 특임 장관이든 아니면 실 단위든 뭔가 이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DNA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돈이고 경쟁력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아무튼 그 TF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네, 이제는 연구 그만하시고 빨리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깔았던 두 분입니다.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회의를 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구체 사업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최초로 화상 국무회의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무모하리만큼 정보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데이터 산업은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은 한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붉은 여왕 이야기입니다. 풍경이 워낙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립니다. 지금 데이터는 이러한 왕국에 와 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데이터 산업을 미래의 생존 문제라 생각하시고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